변호사 박형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 일상의 안전을 지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도산법 전문 변호사,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 박 변호사가 대신 혼내주겠습니다. 채권 추심에 관련된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판결을 받고 그 채무자가 직장에 있거나 뭐 부동산에 있거나 자동차가 있으면 임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부동산 경매를 하면 되겠죠. 근데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제도, 채무 불이행자 등재 신청, 그리고 유체동산 집행, 그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재산 명시 제도 이건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확정된 판결에 기인해서 채무자한테 너희 재산을 밝혀라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재산 명시 결정을 하고 채무자한테 재산 목록을 제시해라. 그리고 재산 명시 기일을 정해서 재판 날짜에 채무자로 하여금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로서는 목록도 작성해야 되고 재판에도 나와야 되고 그런 좀 심리적 압박이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 나가거나 뭐 채무자가 당하는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재산 목록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면 감치나 벌금 이런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재산 조회 제도는 뭔가요? 재산 명시 결정이 떨어진 다음에 채무자가 이제 재산 목록 내고 법원에 나온 다음에 그래도 채권자로서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이나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각 기관마다 수수료를 조금씩 내면 모두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황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송달을 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를 않아요. 집행관 특별 송달을 해도 송달이 또 안 돼요. 폐문부재, 수취부재 또 그렇게 돼 있고 공시송달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은 공시송달로는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서 재산 명시 결정을 취소하고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신청한 쪽에서는 매우 황당하죠. 법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놀라고 채무자가 전혀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에 또 놀라고 이래저래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공시송달로 인한 진행이 불가능하다. 재산 명시 제도에 있어서는 그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제도 이거는 뭔가요? 쉽게 얘기해서 법원에 이 사람이 돈을 안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신불자로 만들어 달라. 그러한 제도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불자가 돼서 신용카드도 쓰지 못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그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처음 할 때는 뭐 이런 제도를 뭐 한다 해서 무슨 뭐 압박이 되겠느냐 했는데 실제로 이제 변호사 생활을 나름 오래 하다 보니까 변호사님 제가 돈을 못 갚아가지고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했는데 카드도 못 쓰고 금융거래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채권자랑 협상을 하고 싶어요 하는 말들을 간혹 듣습니다. 그만큼 채무자로서는 좀 많이 힘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가요?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은행 대출도 안 되고 그 주택담보대출도 안 되고 취업시 불이익도 있고 하다못해 핸드폰 할부 구입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든 금융거래나 이런 것은 아들이나 딸이나 배우자 명의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뭐 단체라든가 뭐 괜찮은 직장 지원한다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곳에도 아마 지장이 있을 겁니다. 유체동산 집행은 어떤 건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씩 나오죠. 대주택에 들어가서 채권자들이 막 미술품 뜯어가고 뭐 유체동산에 대해서 집행관이 가서 딱지를 붙여가지고 유체동산 경매를 하는 겁니다.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거죠. 일반적인 가정에서 유체동산을 뭐 이렇게 경매를 한다 한들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가족들도 알고 본인이 느끼는 이제 심리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신청해 달라 그러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저야 뭐 의뢰를 받아 일을 하는 입장이니까 채권자 의사가 명확하면 그렇게 신청을 하고 집행을 하고 또 채무를 변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산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세탁기나 냉장고나 이것을 2분의 1 소유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 2분의 1에 대해서 이제 유체동산 경매를 하는 것이고 유체동산 경매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집행관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호가를 불러가지고 낙찰을 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절반을 상대 배우자가 구입을 합니다. 절반만 한다는 것도 그 업자로서는 부담이고 배우자 측면에서도 경매 금액을 바로 주고 그 자리에서 다 끝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리스나 렌탈 물건이 이제 많을 수도 있는데 냉장고나 세탁기에 대한 리스나 렌탈 그런 거는 LG전자, 삼성전자 소유이기 때문에 유체동산 집행 대상이 안 되겠죠. 채권 추심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사건 있으실까요? 유체동산 집행을 미루다 결국에 이제 하게 된 경우인데 실제로 이제 채무 변제를 받은 경우의 몇 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집행을 하러 갔는데 마침 카페 같은데 뒤쪽에 그쪽에 이제 무슨 작은 방 같은 데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카페를 하고 있는데 집행관하고 이제 저희 직원이 같이 가니까 손님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 채무 때문에 이제 연대보증해서 거짓이 된 건데 채권자하고 이제 원만하게
대기해서 금액을 삭감해가지고 바로 금액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집을 갔는데 그쪽 배우자가 있어가지고 집행관님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또 알게 돼가지고 원금만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채권 추심이 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건 채무자가 갚을 돈이나 여력이 있으면서 안 주는 그런 경우를 상대한 것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으신 분한테 이러한 제도를 해봤자 더 이상 받아낼 것은 없겠죠.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지금까지 채권자 쪽에서 얘기했지만 채무자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개인 파산, 개인 회생, 개인 워크아웃 그런 제도가 있어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그런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채무자께서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 안 좋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